그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에드워크로시. 에드워크로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에 적합하다? 아니, 다시. 클랜, 스타트업이래. 클랜이라는 조직 문화는 그야말로 스타트업 기업에 좋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재밌게 하려고 우원스 닭도리탕이라는 이제 뭐 개인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컨설팅 회사를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제가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어요. 우원스 인사이트 컨설팅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뭐 영업을 한다 그러면 컨설팅 하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몇 명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두세 명 정도. 그렇게 되면 클랩 문화를 통해서 컬래버릿 해야죠. 그런 과정에서 참여도 중시되고 권한 위임도 받아야 되고, 그죠? 일반 컨설팅 하는 분들이. 그리고 사기 진작도 하고 재량권도 받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에드워크러시 한번 볼까요? 에드워크러시는 임시 조직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 조직 이렇게 쓸까? 임시 조직. 임시 조직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LG나 삼성 같은 경우 제조업체니까 신제품 개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신제품 개발하려면 통상 프로젝트를 가동하거든요. 이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간을 선정하는 거예요. 기간 내에 제품을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출시한다. 그러면 그 기간이라는 게 빡빡하겠어요? 안 빡빡하겠어요? 당연히 빡빡하죠. 신제품은 빨리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니까. 신제품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고정된 사고보다는 유연성 있는 사고가 신제품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신제품 개발할 때. 그리고 초점은 신제품은 조직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고 신제품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 초점이죠. 그래서 엑스터널 포커스고, 그리고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트러스트, 요지를 보면 크리에이트, 굉장히 뭔가 창의력이 필요하다. 뭔가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인즈를 보면, 수단을 보면 어댑터빌리티, 적응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그때그때 만들어야 된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질러티, 민첩해야 된다. 명민해야 된다. 그죠? 소비자들의 기호를 잘 파악해서 즉각 반영해야 된다. 삼성전자 같은 제품이 상당히 그랬죠. 삼성이 처음에 스마트폰 만들 때 애플 제품보다 기능상으로 상당히 뒤처져 있었거든요. 신제품 출시 기간이 제가 체감할 때는 거의 2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2, 3주 만에 막 신제품 막 계속 만들어서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시장에 대응을 하고요. 그래서 엔즈를 보면, 목적을 보면 이노베이션, 혁신이 중요하고, 그로써 성장도 중요하고, 그리고 커팅 에지 아웃풋, 최첨단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임시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요 신제품 개발팀 같은 부서나 팀에 필요한 어떤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조직이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랑 경쟁하려고 했을 때, 임시조직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이라키 한번 볼까요? 하이라키는 일단은 특징이 뭐냐면은 통제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키 문화는 계층이 이제 조직에서 생기려면, 자, 우원스 닭도리를 볼까요? 우원스 닭도리가 이제 영업이 잘 돼서 만든 지가 이제 2020년에 만들었다. 2020년 7월에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서 2040년이 됐다. 그럼 20년 정도 흐르면 이제 20년 동안 우원스 닭도리라는 기업이 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20년 동안 영업을 했으니까 분명히 사원수가 늘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기업이 프랜차이즈로, 그죠?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들이 있는 프랜차이즈가 돼서 큰 회사로,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우원스 닭도리의 주식이 막 거래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상장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주식 발행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조직 규모가 처음에 아까 아르바이트생 포함해서 서너 명이었는데 이 회사 규모가 한 300명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본사 직원만 300명 정도. 그럼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통제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통합시켜야 된다. 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서 같은 건 없애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처음에는 클랜 문화에서 봤을 때는 막 재량이 중요해서 인파워먼트를 가지고 이일저일 하다가 서서히 시간이 흐르고 조직이 성장하면서 체계가 잡혀가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진 게 바로 하이어러키, 발음 잘 안 되네. 하이어러키 컬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트러스트 요지는 컨트롤이다, 통제다.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서 정비돼야 할 요소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도모되죠. 자, 그래서 미인즈를 보면 capable processes, 모든 어떤 조직에서 추구하는 절차들이 아주 똑똑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capable process는. 그리고 consistency, 일관성이 있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급여 같은 경우도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15,000원 준다고 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줄 필요 있잖아요. 이런 게 하나 정비가 안 됐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조직 내 인사 관련 부서가 생길 테니까 알바생 급여를 뭐 주중에는 15,000원, 뭐 주말에는 2만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관성 있게 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그리고 조직에서 처리하는 어떤 절차들을 갖다가 통제를 하고요. 불필요한 거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음식 만들어지는 시간 같은 것도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맛이 항상 일관성을 가져야 되니까 통합된 어떤 요리법들을 만들어서 다 정해놓는 거죠. 뭐 숟갈 2숟갈, 설탕 얼마, 설탕 10개. 백종원 씨가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요리법에 고추장 얼마큼 넣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계측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소비자들에게 뭐 배달은 얼마나 해야 되는가. 옛날에 뭐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 30분 이내에 배달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엔즈 목적은 효율성, 이피션시가 증대되고 타임리니스, 적시하게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스무드하게 이루어진다. 스무드 펑셔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어러키 컬처 같은 경우에는 클랜 문화를 통해서 성장한 조직이 시간이 흐르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어떤 조직 문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조직 문화들은 이제 대부분 오래된 조직, 안정성 있는 조직,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켓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마켓은 역시 마켓이니까 시장이니까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되니까 핵심 요지는 컴피트, 유능해져야 된다. 그리고 역시 초점은 밖에 있다. 그 다음에 경쟁을 밖으로 하려면 내부적으로도 안정성과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잘 통제되고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를테면 LG 혹은 뭐 CJ 이런 회사에 다닌다.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뭐 한 2년 동안 육아휴직을 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서. 그럼 이제 돌아오는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자기가 수행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무가 서로 이동이 된다거나 또 직무 로테이션이 생겨서 그래서 새로운 부서로 가게 돼서 전혀 차질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새로 사람을 뽑고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시장성을 갖기 위한 문화라는 거는 유능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그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커스터머 포커스, 그 다음에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핸싱 컴페티브니스, 그죠?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엔즈, 지금 핸드아웃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에요. 마켓쉐어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프라피터빌리티, 이익을 높이고, 그죠?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 조직 문화가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부서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조직 전체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파급되다 보면 임시 조직 문화가 마켓 문화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조직 문화를 네 가지로 구분할 때 요 에도크러시하고 마켓 문화가 이렇게 딱 나눠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때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에서 사실은 임시 조직이니까 그 조직 문화가 전반적인 조직에 팽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개발팀에 있던 어떤 임시 조직 문화가 조직 전체로 퍼지면 마켓 문화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빡빡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9페이지 할게요. 자,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하는 데까지 할게요. 자, 보십시오. 조직 문화의 기능 한번 보세요. 조직 문화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 문화는 어떤 것을 하냐? 첫 번째는 오르거니제이셔널 아이덴티티. 자, 조직 정체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역할을 해요. Boundary Defining Role.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조직과 다른 조직의 경계를 defining,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대기업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 사례는 대기업 사례가 많아요. 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금융기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신입사원 교육 기간을 상당히 늘려요. 뭐 8주, 10주, 10주면 거의 2달이 넘죠. 그래서 우리 조직과 다른 조직이 구별되게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한 특수한 상황, 뭐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핵심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신입사원들한테 주입을 시켜요. 정체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바운더리 디파이닝 롤을 한다는 거죠. 그죠? 조직에 대한 정체성. 삼성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엘리트, 최고의 인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항공회대에 들어오면 여러분도 정체성 생기잖아요. 우리 학교에 표방하는 가치는 세계를 향하는 거, 언어, 그죠? 글로벌 이런 것들, 그죠? 서강대학교는 어땠어요? 서강대학교 대학교를 한번 들어보면 서강대학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별명이 서강고등학교였어요. 토요일 날도 수업을 해서 정체성. 우리 학교는 토요일도 수업을 한다는 거. 정체성인지 싫어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것들. 두 번째는 콜렉티브 커미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콜렉티브 커미트먼트는 집단적인 집단적인이란 집합보다 집단이 아니다. 집단적인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그죠? 조직 문화가. 그래서 항상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신입사원 연수 같은 거를 할 때 정체성과 동시에 집단적인 몰입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극기 체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막 그래서 막 한겨울에 막 찬 개울 물에 들어가서 막 몸을 담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밤에 막 구보 같은 것도 하고 그죠? 하나로 묶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또 군대 얘기를 하는데 해병대 같은 데 가게 되면 해병대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상당히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반 구호도 일반 부대하고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군대에서 같이 훈련받는 동료들 간의 어떤 집합적인 몰입을 위해서 극한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집합적인 몰입을 하면서 무엇도 생기냐면 응집성도, 코이시브니스도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소셜 시스템, 그죠? 사회 시스템 안정성. 이거 시스템 두 번 썼네. 사회 시스템 안정성 강화. 사회 시스템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얼마큼 잘 다루느냐. 다시요. 어떤 사회,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변화예요? 출산율이 상당히 낮죠. 그죠?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 신생아가 태어나는 비중이 30만도 안 된다고 해요. 추정컨대. 한 27, 8만 정도? 쉽게 얘기하면 저때 한 해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로 4분의 1 수치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적어지면서 뭐가 일어나요? 노년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노년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젊은 층에서 노년 인구들을 갖다가 부양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보면 뭐 세대 간 갈등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 그죠? 65세 이상인가 지하철 요금을 안 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돈 내고 타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들, 이런 변화와 갈등, 출산율이 줄어들고 세대 간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조직 문화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1, 2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지금 3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어요. 요새는 이제 직장에서 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일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대개 이제 워킹맘들 같은 경우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회사에 예를 들면 30인 이상인 회사 같은 경우, 그죠? 무조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해봐요. 그죠? 30명 이상이면은 많은 회사에서 이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뭐 규모는 예를 들면 뭐 30명 이상에서 워킹맘들이 2명이다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 1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이게 이제 같은 뭐 회사 빌딩 예를 들면 뭐 100m 안에 있어야 된다. 뭐 같은 빌딩 안에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출산율에 있어서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야말로. 왜냐하면 지금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둘 다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니까. 지금 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지금 저희 와이프하고 저도 다 일을 하고 있고, 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와이프하고 저하고 지금 전방위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육아도 그렇고. 가사 일이라고 하면 뭐 청소, 빨래, 그죠? 기타, 뭐 시장 가는 거, 밥하는 거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에서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애기 같은 경우에 지금도 제가 원활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린이집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죠. 지금 저도. 근데 만약에 어린이집이 없다라고 하면 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직장, 물론 이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어린이집 의무적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출산에 대한 거부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많은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가정들이 많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제도, 그죠?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것도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들을 위한 어떤 복리후생 차원의 하나의 제도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직 구성원들을 위한 핵심 가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 존중의 경영, 그죠? LG에서 말했던. 그렇게 되면 이런 조직 문화를 통해서 우리 조직 문화는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출산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구나. 그런 조직 문화의 기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도로 설명하면 이해됐을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센스 메이킹 디바이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크 센스가 뭐 이해하다, 알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죠? 세상을 보는 어떤 안경이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야당하고 여당하고 끊임없이 이제 갈등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 야당의 어떤 조직 문화가 있고, 그죠? 여당의 어떤 조직 문화가 있을 텐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 그죠?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의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대북 이거 상당한 민감한 주제인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대북 문제에 관해서도 야당이 보는 시각하고 그죠? 이 야당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 문화 때문에 그리고 여당이 보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 대북 문제도 상당히 상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어떤 안경이 될 수 있다. 조직 문화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해볼게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할까요? 예.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10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강의 마칠게요.